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찰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찰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호주 상위 1%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폴 대표님 모셔가지고 영상 촬영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다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폴 대표님만의 부동산 투자 방법까지 다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서 완전 정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여유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일단 호주에 대해서 호주 상위 1% 채널 구독자 지금 4,000분 계시죠? 예, 아직 뭐. 그 정도 그 계시는데, 정도 감사하게도, 그 정도라도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폴 대표님 채널 소개, 그리고 폴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또 사업가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늘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보통 집에서 안 나가거든요. 집에서 이제 큰일 없으면 안 나가고 미팅 없으면 안 나가는데 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있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동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럼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조금 하시는 거 보네요. 뭐 이제 사실 제일 크게 하는 건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 하시고, 예, 사업이 제일 크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이랑 그리고 이제 주식 그리고 코인까지 조금 하시는 금, 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하시네요. 예, 뭐 이제 본인의 사업도 해가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네. 지속적으로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폴 대표님 오늘 좀 이렇게 뵙게 된 거는 이 호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네네. 그래서 좀 요청을 하게 됐어요. 네. 호주 부동산 다른 데랑 좀 비교해서 매력 혹은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레버리지 투자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내가 뭐 시드가 10만 불이 있는데 시드 10만 불로 사실 사업을 하기는 좀 적고, 그렇죠. 그죠? 뭐 이제 주식을 하거나 뭐 이제 크립토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10만 불이 끝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나의 이제 보로잉 파워에 따라서 10만 불을 갖고 뭐 50만 불짜리 투자를 할 수도 있고 100만 불짜리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은 온전히 또 다 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약간 레버리지 투자의 약간 네. 메리트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수익도 온전히 내 거고, 그 다음에 특히 호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내가 100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뭐 이게 뭐 정말 잘못 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80만 불이 됐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위기가 오든 아니면 내가 정말 투자를 잘못했든 그렇게 해가지고 80만 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뭐 나한테 특히 뭐 딱히 뭐 이렇게 오는 데미지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은행이 갑자기 뭐 80대 20으로 빌려줬는데 내가 니께 옛날엔 100만 불이었는데 지금 80만 불이 됐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없고. 정해진 이자율대로만 돈을 따박따박 그렇죠. 내기만 하면 되는 페이먼트만 거고. 잘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그쵸,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호주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조금 하락이 뭐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지 뭐 그건 다시 메꿔질 거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 안정적인 약간 부동산이라고 하면 다른 투자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나이대가 또 올라갈수록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가치가 완전 떨어져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맞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네가 없어질 수는 있죠. 동네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디스트릭이 바뀐 거니까요.
근데 그 건물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예. 약간 안정적인 거를 깔고 거기다가 레버리지 투자로 내 수익은 온전히 보존해가면서 들어갈 때 레버리지 투자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그렇죠. 부동산의 장점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사실 인터뷰 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최근에 영상 올리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상위 이자율 1%. 이자율 때문에. 맞아요. 예. 제 주변의 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물론 네. 하나의 팩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빌리는 이자율 때문에 야 이거 호주 부동산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법을 이제 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 주변에서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버블이 낀 데가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음. 아예 모든 집이 버블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모호한데 버블이 낀 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동네들은 이미 벌써 지금부터 좀 티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인스펙션을 다니고 그렇죠. 매주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오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 집을 보러 인스펙션 하는 그 비율이 줄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라도 내가 산 매물이 내가 산 부동산이 마켓에 어필링을 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집들을 잘못 사신 분들은 분명히 혹시 만약에 지금 뭐 팔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좀 고전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건 예. 아예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만 특히나 또 심하게 낀 부분들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분명히 있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역마다 오너 오큐파이어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동네는 이 서버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는 서버브는 거의 100% 오너 오큐파이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서버브에 집이 650채밖에 없어요. 650채 전부 다 이제 오너분이 사시는 거 렌트 없이 없어요. 렌트가 없고 뭐 한 개는 있겠죠. 그쵸, 한두 개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0% 오너 오큐파이어에다가 그 다음에 뭐 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동네 같은 경우에 사실 거품이 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저도 이거 1불도 못 갖고 샀거든요. 아 제 집을. 매거 없이 그냥 내고 없이. 그 왜냐면은 가격에. 저희가 내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이 집. 이런 데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자 그 거품이 낀 데가 있지만 지금 사시는 데는 이런 동네들. 네. 그러니까 오너 오큐파이어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 어느 정도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는 많이 게 줄었어요. 맞죠? 많이 줄어드는 줄었어요. 게? 특히 이제 이게 공포 심리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어요. 단기와 장기 두 개가 나눠져 나눠져 있죠. 왜냐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뭐 18%였을 때도 사람은 집을 샀어요. 이자율이 18%. 예, 18%였을 때도 집은 샀고 제가 기억하는 한 호주는 보통 7%가 평균대였거든요. 7% 정도. 예, 그 그때도 정도, 사람은 샀고 음. 0%일 때, 뭐 1%일 때도 사람은 샀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 5%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래도 또 처음에 그때 공포 심리가 있을 때는 많이 주는데 그쵸.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확정이 되고 이제 거기서 스테이를 한다 그러면은 또 그건 돌아와요. 아, 이자율이 튀더라도 그때 당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요게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이자율에 적응을 하게 돼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었으면 얘기가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그 집보다 사람이 적어요. 예, 그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버려지는 고스트 타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호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캐러밴 파크까지 다 찼어요. 지금 예, 렌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렌탈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호주 내에는 사람보다 집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렌트를 들어가거나 자가를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카라반 파크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이 둘 다 풀타임 잡이에요. 아 그런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가요. 15만 불씩.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집이 없어서. 없어서 집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이렇게 호주는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이런 좀 국가적인 특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대표님 영상을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도 네. 요거 있는 말인가요? 아 제가 만든 거. 그냥 이게
사람들이랑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죠. 예. 그 말이 어떻게 혹시 나오게 그냥 됐나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돼요. 아, 그러면 1960년도의 인구랑 지금 호주 호주의 인구랑 인구랑 같고, 비슷하다. 예,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호주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2배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이게 땅 크기가 거의 미국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 미국이나 호주나 온 시기도 50년 정도밖에, 50년인가 100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이비, 여기 이제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네피 컨트리라고 하거든요. 아직 너무나 어린 나라라는 거예요. 예, 아주 어린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이민들과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한 거고, 호주는 그보다는 좀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덜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건 이게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인구랑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뭐 들어오는 사람 쭉 해서 어느 정도 이 기존의 파퓰레이션이 스테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추럴 본도 어느 정도는 이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호주는 그래도 이민도 굉장히 많이 그죠. 받는 매년 한 나라잖아요. 25만 명. 25만 명 정도. 여태까지 했었죠. 매년 25만 명에서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그게 0명이 됐고요. 이제 다시 25만 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주는 매우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내추럴본,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내추럴본뿐만이 아니라 이민하는 2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 분들, 워킹홀리데이. 기타 등등. 아, 그렇게 다 포함했었을 때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도 렌탈 크라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구경이 열리고 막 이제 네. 들어오잖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학생 비자나 네. 워킹홀리데이는 지금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호주의 렌탈 크라이시스는 예견된 사태였고, 앞으로 최소 3년, 최대 뭐 6, 7년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황이 그렇게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면 집을 한 채 한 채 짓는 것도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맞아요. 한 채 짓는데 뭐 지금 거의 뭐 허가 기간까지 하면은 거의 1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많이 늘려면 아파트를 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허가부터 공사 기간까지가 뭐 짧게는 뭐 4, 5년까지 걸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래 걸리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해소를 하려면 그만큼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우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도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또 렌탈 크라이시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아, 그럼요. 요거는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도 한 장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컨텐츠 내용은 교육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후에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판단하실 때 요거는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폴이라는 사람은 혹은 찰리라는 사람은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냥 쓱 한번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한번 인터뷰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쑥 훑어봤고,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